부동산 투자는 지금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투자하느냐입니다. 현실적인 투자 이야기 오셔서 편하게 나누고 가세요. 아래 링크로 빨리 예약해 주세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이상무 이기자입니다. 참, 가뭄이라고 그렇게 난리치던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비가 그냥 주구장창 내리네요. 지난주 내내 비가 왔었는데 이번 주에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내내 쏟아진 폭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어제 또 한 차례 많은 비가 왔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6인치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지표면이 포화 상태라 적은 양의 비에도 돌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도로가 침수 상태라면 절대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시고 평소보다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금요일과 주말 내내 비 소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비가 계속 오면 식당 같은 지역 비즈니스들도 슬로우해지죠. 빨리 구름이 걷히고 다시 쨍 하고 해 뜰 날 기다려보겠습니다. 애틀랜타 주민들의 휴식처이자 생명줄인 차타우치 강의 상태가 요즘 예사롭지 않습니다. 최근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강물의 대장균 수치가 안전치의 17배를 넘어서 물놀이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차타우치 리버키퍼에 따르면 얼마 전까지 가뭄으로 강물의 양이 줄어든 상태에서 지난주 폭우로 인한 유출수가 대량으로 강으로 유입되면서 강의 오염도가 올라가고 대장균 수치가 4,000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환경보호청의 안전기준치인 235와 비교하면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대장균에 오염된 물에 노출될 경우 설사와 복통 등 심각한 감염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고된 물고기 떼죽음 역시 가뭄과 폭우, 오염 유출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강물의 용존 산소 수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구간도 피치트리 크릭부터 웨스트 포인트 호수에 걸쳐 최소 20마일에 달합니다. 이 구간은 물놀이는 물론 접근조차 자제하셔야 합니다. 특히 물이 녹색을 띈다면 독소를 생성하는 조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강가에 놀러 가시기 전에 수질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후드 워터워치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차타우치 강에서의 물놀이는 당분간 보류하는 걸로 하시죠. 차타우치 강이 조금 그래서 숲으로 놀러 가실 분들은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지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진드기 물림 사고가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진드기 물림이 치명적인 라임병이나 고기 알레르기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만약 물린 자리에서 심한 통증이나 붓기, 발열, 호흡 곤란 증상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진드기는 주로 긴 풀밭이나 덤불에 서식하기 때문에 가급적 개방된 장소나 바위가 많은 곳에 머무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진드기는 향에 민감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 향수 등 강한 냄새가 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긴팔, 긴 바지 입으면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조지아에서 여름에 그러고 나가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방충제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냥 좋아하시는 분들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오는 6월 1일부터 조지아주 쿼터 헌트 등록이 시작됩니다. 쿼터 헌트는 주 정부가 관리하는 야생동물 관리구역에서 사냥 인원과 수확량을 제한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슴부터 악어, 비둘기까지 다양한 종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15세 이하 청소년도 신청이 가능하니 가족 단위 사냥꾼들에게도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종목마다 등록 마감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어는 7월 15일, 비둘기는 8월 15일, 사슴은 9월 1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인기가 많은 구역은 경쟁이 치열한 만큼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주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적절한 사냥 면허를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철저한 개체수 관리를 위한 제도인 만큼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는 성숙한 사냥 문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선발 확률과 마감 일정은 야생동물 자원국 웹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조지아주 애튼스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운행 도중 갑자기 불길에 휩싸이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원인은 다름 아닌 배터리였습니다. 애튼스 클라크 카운티 측은 주민들에게 사용하던 배터리의 배출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경고는 해당 카운티 소속 쓰레기 수거 차량의 화재 사고 직후 내려졌습니다. 적절한 재활용 시설을 통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섞여서 배출된 충전식 배터리가 수거 차량 내부에서 압착되거나 충격을 받으면서 발화한 것입니다.
수거 차량에 불이 나면 운전기사와 현장 구조대원, 심지어 일반 시민까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서는 적재된 쓰레기를 도로 위에 쏟아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며 수거 업무 자체가 마비되는 피해도 큽니다. 재활용 배터리는 보통 인근의 재활용 센터나 홈디포 등에서 무료로 수거하는 장소가 있으니 모아놓으셨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배터리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처럼 충전해서 사용하는 배터리를 말하는 겁니다. AA나 AAA처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회용 알칼라인 건전지는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알칼라인 배터리는 재활용 수거통에는 못 넣게 돼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얼마 전에는 한타 바이러스, 최근에는 또 에볼라 바이러스로 뉴스가 많이 뜹니다. 여름 휴가철과 월드컵을 앞둔 애틀랜타 공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콩고 등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가 애틀랜타 공항을 에볼라 강화 검역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콩고와 우간다, 남수단에서 온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즉시 시행됩니다. 여행 이력 확인은 물론 징병 징후에 대한 정밀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미국 내 확진이나 의심 사례는 없지만 보건당국은 에볼라 변종인 분디부기오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고려해 선제적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6월 말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회에 콩고 대표팀이 경기를 갔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백악관 월드컵 태스크포스는 콩고 대표팀에 대해 입국 전 벨기에에서 21일간 격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내의 위험도는 낮은 수준이라 감염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비행기 타실 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은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 영주권 얻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동안은 학생이나 관광비자로 입국해 미국에 머물면서 체류신분 변경을 통해 영주권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찾아야 합니다. 이민국 측은 학생, 관광 등 비이민 비자는 단기 방문 목적일 뿐 영주권 절차에 첫 단 추가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간 100만 건이 넘는 영주권 발급 중 절반 이상이 미국 내 신분 조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수백만 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족들과 떨어져 본국으로 돌아가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하고 자칫하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생기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한국 교민들 중에서도 학생비자나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 절차에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많은 만큼 이번 조치는 한인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영사관의 업무 적체가 이미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밀려있는 가운데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해 적체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인지 담당 이민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셔야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음주 단속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지난 메모리얼데이 연휴 동안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건수만 250여 건이 넘었습니다. 조지아주 공공안전부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주 전역에서 강화된 단속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오전까지 집계된 음주운전 체포 건수는 총 259건에 달합니다. 당국은 치명적인 충돌 사고와 음주운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연휴 내내 조지아주 도로 곳곳에서 집중 순찰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공안전부는 음주 시 차량 공유 서비스나 지정 운전자들을 이용해 예방 가능한 비극을 막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또 신분 문제가 걸려있는 한인 교민분들은 잘못하다 미국에서 쫓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지난 1년 사이에도 우리 지역의 안전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이들을 기리는 추념식이 귀넷 카운티 사법행정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다 안타깝게 순직한 두 경찰관의 이름이 순직 영웅 기념비에 새겨졌습니다. 바로 지난 가을 순직한 디캡 카운티의 데이빗 러즈 경관과
올해 2월에 순직한 귀넷 카운티의 프라딥 탐험 경관입니다. 두 경찰관은 공교롭게도 모두 피치트리 리치 고등학교 출신으로 각각의 다른 사건에서 임무 중 충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제향군인회 남부지부회와 월남 참전국가 유공자회가 참석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20여 년간 기념비에 한국 분쟁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던 명칭을 올해 5월부터 한국 전쟁으로 바로잡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월 5일 달라스에서는 전 미주 한인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리는데요. 이를 앞두고 애틀랜타 선수단이 뜨겁게 출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는 31일 오후 5시 애틀랜타 한인교회에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출정식과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 임하는 우리 선수들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열린 조지아 하계 스페셜 올림픽에서 애틀랜타 선수단이 육상과 축구 스킬 등의 종목에서 엄청난 승전보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400m 개인전과 릴레이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축구 스킬과 배구에서 거둔 값진 메달들은 달라스 체전을 향한 선수들의 자신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출정식은 선수들의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대회 참가를 위한 후원을 독려하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동남부 국악협회의 전통 공연은 물론 한국에서 방문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선수들이 태권도 연합시범을 선보이며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제가 야구는 잘 모릅니다만 요즘 조지아의 대학야구 열기가 장난이 아닌가 봐요. 매년 6월에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에서 미국 대학야구 결선 토너먼트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진출하기 위한 지역 예선을 Road to Omaha, 오마하로 가는 길이라고 부릅니다. 조지아를 대표하는 대학교들, 조지아텍과 UGA가 각각 지역 예선의 개최지로 선정이 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두 학교는 나란히 이번 시즌에 아주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조지아텍은 ACC 토너먼트를, UGA는 SEC 토너먼트를 각각 우승하면서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옐로우 재킷과 불독스가 과연 오마하로 갈 수 있을지, 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애틀랜타 이상무